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볼 때 나한테 분양형 호텔을 권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를 그 원리를 알아야 응용된 다양한 사기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 길 가다 보면은 뭐 건물에도 붙어 있고 버스에도 붙어 있고 전철에도 있고 오개강으로도 있고 네. 분양형 호텔이다. 네. 수익이 앉아서 몇 프로가 막 이거 안 하면 바보다. 맞아요. 엄청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분양형 호텔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시기들이 있어요. 한 3, 4년 정도? 뭔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정상 혜택이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용적률의 제한들이나 또는 이제 주차 면적의 어떤 제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풀어주면서 분양형 호텔이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분양형 호텔이 위험한 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광고 전화. 강릉, 속초 이런데 자기들 신라 호텔인데 그 리조트 이거 한 호실 분양받아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계약금 10%. 그래서 5천만 원이 누구 A 이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5천만 원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끊었었는데 텔레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나 많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냐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분양가가 얼만데 당신이 필요한 돈은 계약금 얼마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들어갔다가 뭐 얼마 만에 회수를 할 수 있고 10%면 이제 500만 원이잖아요. 그 5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고 객실이 차든 안 차든 무조건 이거는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다. 안심을 해도 된다. 뭐 대기업이 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증서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유효한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서면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서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서류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서류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백지수표에다가 100억 줄게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PD님 드리면 그 의미가 있는 서류예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가 100억이 있으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진 돈이 이제 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 증서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의미가 있겠죠. 저한테 아무리 털어봐야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 같은 의미예요. 확정 수익을 여기저기 다 남발을 해봤자 어차피 그 회사는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 왜 투자 사기를 많이 당할까? 특히나 부동산 분야에서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까 생각해봤는데 너무 유혹이 달콤하죠. 그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분양형 호텔은 안 돼. 조심해야 돼. 라는 그런 결론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많은 사기꾼들을 어떻게 이제 판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호텔이 있긴 있는 건가요?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확정 수익이 얼마나 그 위험한가 그리고 틀린 말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지 분양형 호텔이 짓다가 묻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짓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분양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행사랑 시공자 간에 공사대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완벽하게 문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망하고 유령 호텔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일단은 우리가 이 확정 수익 나한테 10%를 준다는 이 확정 수익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일단 기본 개념은 뭐냐면 분양한 회사랑 나에게 수익 약정을 해서는 일단 분리가 되어 있어요. 호텔을 지은 회사와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줄 회사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호텔이 운영해서 이익이 나야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호텔에서 이익이 어떻게 나냐면 고객이 객실을 예약을 하고 객실 숙박요금을 받은 다음에 그 숙박요금에서 쓸 거 쓰고 나머지 수익이 나야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한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형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수익이 날지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상식선에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한테 누군가가 10% 이자를 줄게 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10% 이자를 주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10%를 줄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는 수익 구조 자체가 10% 확정 수익을 일단 줄 수 없는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객실이 계속 만실이고 숙박료도 비싸고 수익이 빵빵하면 당연히 줄 수 있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식당을 차려도 카페를 차려도 뭐 술집을 차려도 어떤 사업이든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확정 수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을 열면 확정적으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라는 그런 확정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 수익을 제공한다는 거는 특별히 확정된 수익이 그 회사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그거를 메꾸어서 주던지 아니면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확정 수익이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운영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콤한 솜사탕 같은 말이긴 한데 좀 지켜지기가 어려운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호텔을 짓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호텔도 많이 지어봤고 또 운영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서를 아무 근거 없이 왜 주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 그렇게 근거 없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사람이 이 돈이 얼마나 당신의 피땀 흘려서 그 몇십 년간 모은 돈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분양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는 회사랑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양형 호텔을 분양을 했을 때 남는 돈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아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나서 3천만 원이 예를 들어 차당 남는다. 그러면 그 3천만 원 누가 가져가냐면 분양회사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운영회사에는 그 돈을 못 가져가죠. 분양한 회사의 이익금을 운영한 회사의 손실을 메꿀 수가 없어요. 메꿀 수는 있지. 근데 메꾸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 회사는 돈이 없는데요? 운영하고 수익이 안 났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진짜 소위 말하면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대부분 신설법인이에요. 분양형 호텔을 완공하고 나서 분양을 다 완료하고 나서 실제로 운영을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신라 호텔이나 무슨 뭐 몇 성급 호텔처럼 그 호텔 운영에 대한 대단한 노하우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운영도 미숙할 수밖에 없고, 또 그나마도 있는 그런 운영 보수를 많이 또 이렇게 부풀려서 집기 대금, 침대 뭐 이런 가구들 그런 걸로 또 많이 또 해드시고,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이런 걸로 많이 해드시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 열심히 운영했는 당신들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이제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름이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없는 신생 회사들에는 일을 안 맡기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이라는 데에서 호텔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되게 뭔가 명성이 있는 호텔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제 보통 만드는 일종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그런 이제 조그만한 호텔이잖아요. 그 호텔이 몇 성급의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홀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뭔가를 갖추면 몇 성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그런 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를테면 한 3성급 이하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 호텔은 그럴 일이 없겠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은 자산을 팔아서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고 돈을 벌어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건데 10%는 솔직히 안 받아도 돼요. 문제가 그게 아니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1억 원의 호텔을 샀어요. 분양형 호텔을 1억 원을 주고 사서 10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겠네? 10%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뒤에 얼마가 되냐면 3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낙찰가율이 있거든요. 주택의 낙찰가율, 빌라의 낙찰가율, 아파트의 낙찰가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특히나 분양형 호텔의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분양가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당하는 게 분양형 호텔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낙찰가율을 찾아보시면 27%, 30% 막 이래요. 그게 아마 코로나 탓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래도 호텔 자체가 업계가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양형 호텔이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매력을 못 찾는 자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를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70%가 된다고 하면 그걸 미리 알았으면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보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정리하자면 확정 수익 10% 자체가 일단은 구조상 성립될 수 없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가 자산이든 수익이든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세 번째로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기본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양형 호텔이 거의 100% 이상이 낙찰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있긴 있겠죠. 굉장히 좋은 곳인 경우에는.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내실이 있는 물건인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실이 없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지. 다 옥석이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전세를 권유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분양형 호텔을 한다고 하면 어떤지 같이 따져보자 얘기 아니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솔직히 저는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도입부에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볼 때 나한테 분양형 호텔을 권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를 그 원리를 알아야 응용된 다양한 사기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들으셨던 말이겠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10%를 준다고 할 때 사실은 놈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 나한테 당신에게 10%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허황된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이런 행운이?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당신한테 어떻게 10%의 수익이 가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내쳐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분양형 호텔로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꼭 당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물어보세요.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거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미 확정적으로 1억짜리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면 차라리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괜찮아요. 이미 분양 등기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물어보시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해드릴 말이 난리셨네요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영상에 댓글로 달아도 알려주시나요? 네, 알려드려야죠. 제가 요새 댓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제가 주로 하려는 얘기들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 뒤통수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